자, 제가 저번에 우리 그 전공 역량, 우리 컴퓨터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우리 프로젝트 할 때 제가 이제 그 아주 그 공익된 기관에서 하는 그 부분에 제가 요번 2000 모집 요강 2021년 4월 달부터 해서 4월 말부터 시작해서 6월 초쯤에 모집 요강까지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2탄으로 이제 덧붙일 말이 있어서 조금 그 화면을 내리고 제가 이제 다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전공 역량을 어떻게 정확하게 만들어서 대학을 가냐 그 부분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전광역시에서 그 주관돼서 하는 그 요즘에 하는 그 프로젝트를 찾아서 제가 컴퓨터학과, 뭐 우리가 소프트웨어학과, 빅데이터학과, 물론 그거를 제가 이제 가르치는 부분은 또 이거하고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학생이 저번에 우리 학생이 얘기했던 것이 몸이 좀 아파서 화장실을 찾는, 화장실도 잠겨 있을 때 몸이 좀 이렇게 불편하니까 그걸 우리가 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 화장실이 있는 앱을 만들고 화장실이 또 열려져 있는 앱까지 만든다면 그것은 빅데이터를 충분히 분석을 해서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것이 공모전하고는 조금, 공모전에서 뭐 그 부분이 특유의 어떤 공익성이 있어도 큰 수익성이 없어서 이 부분을 조금 떨어뜨릴 수 있어도 우리가 공모전에 합격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전공 역량을 구체적인 기관에서 하는데 우리의 의견을 내고 이걸 우리의 아이디어 기획서를 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증빙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까지 이제 영상이 끝났습니다. 조금 더 덧붙일 얘기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갖고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지도하는 건 또 달라요. 이거를 지도하는 부분은 보통 프로젝트가 합격을 하고 안 하고 공모전을 붙고 안 붙고를 떠나서 과정이 우린 중요하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이걸 대학에서 하는 그 과정으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본인의 전공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공모전 지도가 되려면 이 공모전은 보통 학생이 관점이 정립된 상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우리가 인식과 의식이 길러지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 공모전에 대한 과정에 중점을 둔다면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려요. 학생하고 1대1로 수업을 했을 때. 근데 이것을 만약에 특기자 전형으로 생각한다. 특기자 전형은 우리가 첫 영상에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기자 전형은 대학에서 과정을 보는 게 아니고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그걸 우리가 결과가 나온 그 상으로 상의 개수대로 또 상의 어떤 그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든 그 공모 기간의 어떤 그 어떤 뭐 이렇게 캠프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정식된 공모 기관에서 하는 그 어떤 퀄리티대로 간다면 이런 상을 우리가 수상을 하는 걸로 간다 했을 때는 보통 심도 있게 한 3달, 2달 정도는 걸려요. 그러니까 미리 어떤 내가 타겟팅을 어떻게 해서 특기자 전형으로 갈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지에 대해서 미리 타겟팅이 돼서 거기에 대한 지도 방법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상을 탈 정도의 어떤 걸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상이라는 것은 거기서 원하는 것도 같이 그 주최 측에서 원하는 것도 충분히 같이 넣어주면서 이게 상이 탈 만큼의 어떤 공모전으로 간다. 그랬을 때는 그 공모전에 대한 지도는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꼼꼼하게 더 많이, 다시 말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 그런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상을 탈 수 있죠.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지금의 어떤 관조가 상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상보다는 과정을 보겠다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상을 타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생계부에 올리고 이 프로젝트 내용이 우리가 컴퓨터학과나 소프트웨어학과나 빅데이터학과나 이런 간 학생들에게 뭔가 자기의 관점과 연결이 된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비인가 대학교나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로 증빙서류에 제가 증빙서류 부분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증빙서류도 그걸 보시고 이것도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해외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해외고 학생들도 증빙서류를 받으니까 이런 만약 내가 컴퓨터학과에 관련된 학과를 가겠다. 그럼 이런 공모전이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죠. 공모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모전을 통해서 어떻게 검증된 기간에 내가 검증을 받을 수 있냐가 중요하고, 더 문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관점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공모전으로 본다면 이거는 사실상 공모전을 위한 공모전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관점이 길러져야
충분히 이 학생에 대한 뭐가 어떤 그 관점에서 나오는 사유들과 생각들이 정립이 되고 이 사유들과 생각들을 정립해서 본인이 객관적으로 만들어가고 입학사항관들한테 전공 역량을 뭐하는 인정받는 과정, 서로 내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학생 본인만의 생각이 커가는 과정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객관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툴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리킨다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까지 제가 지금 하나하나 지도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공모전에 대한 지도까지인데 어쨌든 가장 지금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따로 상관없다. 공모전만 잘하면 되지 않냐. 절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전과 이게 결합이 돼야 되고 공모전을 위한 공모전은 학생한테 필요는 없다. 다시 이게 어떤 학생을 전공 영역이 커가는 과정.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관점이 아이한테 교육이 돼 있어야 되죠.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이제 미진했던. 근데 이제 이것을 제가 뭐 지금은 이 공모전을 그냥 지금 하는 공모전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고 국문과, 뭐 사회학과, 빅데이터를 하는데 사회학과가 빠질 수 없어요, 사실은. 빅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융합공학이기 때문에 사회학과적인 측면, 사회학과를 갈 때 또 어느 걸로 갈 것이냐, 아동에 대한 복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사회학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환경에 대한 환경사회학 부분으로 갈 것이냐 달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사회는 융합사회이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꼭 그게 컴퓨터학과만 가는 아이들하고만 연결된 그런 건 아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의대하고 요즘에서 의대의 어떤 부분에서 빅데이터를 모르고는 의대 어떤 과가 됐던 연결이 되지 않는다. 빅데이터는 참 쓸모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남의 한 걸 따라하면 안 돼요. 내 관점이 길러진 상태에서 선생의 교육을 받아서 하되 그것이 선생이 다 해주는 교육은 아니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과 컨설턴트라는 분들의 다른 점은 선생은 가르쳐서 아이가 자생적으로 할 수. 왜냐? 지금 우리 공교육이나 아까도 제가 요 영상 전에 제가 찍은 영상에서 그 공모전 그 툴을 보여드린 영상에서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15년, 16년부터 시작을 입학사정관 때부터 시작을 할 때 저와 함께 시작했던 전국의 정말 많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계셨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고등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입학사정관제 시절부터 해서 그분들 중에서도 정말로 사명감을 받고 학생들의 이런 전공 입학사정관제 때는 또 지금하고 약간 달랐던 것은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학교에서 한 내용, 그러니까 그걸 굳이 이렇게 학교 내용, 교내 내용, 교대 내용 이렇게 그 나눈다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학교에서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장의 어떤 학교의 어떤 그 철저한 학교의 어떤 연중 기획가에 그것이 되면 학교에서 모멘트가 없다면 일반 고등학교에서 그거를 연계해서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선생님이 학교 사람이에요. 그럼 그게 학교 내용이 되는 거예요. 동아리에서. 참 재밌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이 안 썼는데 아이가 그걸 혼자 찾았다. 이거를 지금 이제 뭐 빅데이터라 하나 예를 말씀드린 거를. 근데 이게 지금 주체가 대전에서 하는 거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대전에 있는 고등학생인데 이건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이 찾아서 아이한테 얘기 안 했다고 해서 이걸 아이가 찾아서 혼자 했다고 해서 그것도 교내가 아니라 교외대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모호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이게 지금 바쁜 시간에 이건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딱 이제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해외고 검정고시 재수생들을 위한 어떤 이제 방송을 하는 거고 또 제가 찍은 생계부에 대한 것들은 제가 실판 강의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이제 일반고나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내용도 제가 할 계획이 있으니까요. 자 보세요. 그래서 아이가 찾아서 그거를 해서 이제 증빙서류에 넣었어요. 그 증빙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어떤 연계성을 갖고 제가 세 번째 시간에 인성 발전 가능성 전공 역량이 우리가 하나로 같이 가면서 이것이 어떤 병렬식으로 계속 똑같은 내용이 도는 게 아니라 성장되는 커가는 과정들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할 얘기가 많지만 이제 저번 시간과 연결돼서 물론 저번 시간에 제가 그걸 같이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길다 보니까 한번 자르고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관점이 중요한 것이 그 관점이 왜 중요한지 이제 아셨죠? 이 관점이 의대가 됐던 국문학과가 됐던 사회학과가 됐던 경영학과가 됐던 뭐 어떻든 이런 정확한 공모전문이 됐던 이 정확한 어떤 전공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나서 그것이 아이의 관점으로 펼쳐지는 거다. 이것이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그
그것이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 10학년, 11학년, 12학년 검정고시 뭐 2년, 1년 반 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한다. 그러면 과정의 기간이라는 것을 산출을 하죠. 왜? 이게 언제 했다는 것이 우선 이것만 다른 것도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걸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 딱 지금 갖고 와서 이 공모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 공모전이 전부다 이건 아니에요. 어떻든 그 정말 실체를 알고 싶어 하시고 이거 실체를 알아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말로 맨날 무슨 뭐 어느 대학에 무슨 인원이 몇 명 뽑고 뭐 이거만 설명하면 뭐합니까? 그건 다 나와 있는 거고 가는 방법을 말씀드려야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공모전을 통해서 이것이 한 번을 해서 그럼 이것이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냐? 아닙니다. 꾸준하게 기간과 더 중요한 건 이것이 공모전과 공모전을 통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증빙 방법이 다른 점은 이걸 통해서 아이가 성장하는 그 과정들이 꾸준하게 더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공모전만의 목적으로 해서 공모전만 하는 분들하고는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상을 타고 안 타고도 처음부터 기획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 기획을 할 때 상을 타는 특기자 전형의 대학을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더 시간과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거의 지금 조금만 더 하면 이제 20분 정도까지는 찍죠. 뭐 보통 40분 정도로 제가 이제 찍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업으로 치면 수업 시간과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자 이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봉사를 하고 싶다.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봉사하기가 힘들죠. 그 봉사라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인성 부분하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 인성 부분 때문에 봉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삶에 있어서도 내 작은 달란트로 남을 타인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정말 좋은 일입니까? 봉사를 하고 싶다. 자, 근데 봉사가 주기적으로 가서 뭔가를 자꾸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면 부담감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일주일에 뭐 교회 가듯이 그렇게 근데 뭐 교회 가는 그 행위가 중요한 그것만이 중요한 건 물론 아니겠지만 이게 패턴화가 된다면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겠지만 근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해보면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점에 있는 아이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창의성과 인성과 정말 리더십과 함께 가는 소통에 대해서 아는 아이는 이런 정도 생각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왔고 내가 이제 지금 컴퓨터학과나 IT학과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시각장애자들이 있다. 근데 시각장애자인들 분들이 이제 가서 물건을 고를 때 이게 물건을 잘 이렇게 보고 고를 수 있으면 좋은데 물론 점원들이 얘기를 해주겠죠. 점원들이 이제 그것이 어떤 색이고 어떻고 저쩌고 얘기를 말씀해 주시겠지만 뭐 이렇게 혼자서 어떤 분들하고 같이 가거나 그러지 않을 때 어떤 그런 플랫폼이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리얼한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을 때는 이제 지금 이동통신 수단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제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하면 내가 그 전화 오는 것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거죠. 시간이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봐서 이제 화상 통화를 통해서 그걸 보고 어떤 식으로 이게 어떤 색이고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이것도 정말 봉사로서의 부분에 들어갈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아주 이제 초기 단계에서 어떤 것을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나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떤 느낌의 어떤 부분으로 그것들을 이제 지금 연구를 이제 그 재작년 이제 같이 해서 한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연구를 같이 한번 해봤냐? 빛의 파장을 갖고 이제 소리에 어떤 그런 느낌들을 좀 듣지 못하시는 분들을 빛의 어떤 느낌을 갖고 소리의 느낌으로 치환할 수 있는 어떤 느낌의 전달, 감정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따라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요.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 그러니까 권현 선생님의 지금 이 강의의 목적에서 가장 제가 큰 건
뭐 이것을 갖고 혼자서 이렇게 아이 혼자 학생 혼자서 이것을 이 정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창의성과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뭐 힘들 수 있어요. 처음 단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이런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가 이 화면으로서 영상으로서 보여줄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교육들이. 짧은 시간에 어떻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깨닫고 느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제가 원하는 거는 이걸 갖고 결과만 따라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이런 어떤 개념들이 여기에는 있다. 이런 개념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왜 이것이 말했던 권현 선생의 추상적인 관점이라는 그 개념이 왜 이것이 지금 증빙서류와 만났을 때 어떤 효과를 실제적으로 일으키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다면 이제 사실상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이제 다른 강의를 보셔도 다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보셨다면 그것을 끝까지 뭐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는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우선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배우실 수 있는 건 이렇게 내가 생각에 힘을 길러가는 그 과정이야말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내가 실제적으로 대학도 합격을 하고 실제적으로 학생부 종합전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원하는 진짜 능력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본질이에요. 그래서 뭐를 정말 큰 프로젝트를 해서 내가 이거를 해서 이걸 통해서 이거보다는 우선은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한순간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그게 어떤 여러분들의 맞는 목표에 맞는 프로젝트까지 연결이 돼서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기에는 좀 힘이 들 수도 있지만 제가 왜 칠판 강의에서는 좀 다른 포맷으로 이렇게 좀 깊숙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냐 학생부 종합전의 본질이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대학을 갈 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이런 개념이 형성이 돼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에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다면 자 보세요.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의대도 마찬가지, 국문과도 경영학과도 마찬가지, 사회학과도 마찬가지, 미대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약간씩은 달라요. 근데 어떤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틀은. 그래서 아까 전에 빛을 갖고 좀 듣지 못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사운드의 느낌을 빛으로 표현하는 거. 그것도 이제 우리 제자들이 생각했던 부분.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에 대한 어떤 빅데이터를 갖고 화장실에 열려져 있는 화장실을 찾는 거.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 면에서는 아이디어지만 그것에 나오는 본질적인 생각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관점을 안 다음에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죠.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뭐 의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경영학과도 마찬가지고 사회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이제 증빙서류 어떻게 들어가냐까지 말씀드리는 걸 넘어서서 이미 프로젝트까지 와버렸어요. 프로젝트를 가리키고 이거를 프로젝트를 학생과 같이 공부하는 것의 내용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걸 못 지금은 말씀 못 드리지만 자 정리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룰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학생부 종합전이라는 것은 룰. 근데 여기서 대한 전공 역량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타인들에게 입학사관들한테 보여주냐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다 서류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넣는 방법을 이제 그 하나 우리가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다음에는 정말 또 수업하는 장면까지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지만 이제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남을 따라한다는 거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는 것 뿐이지 그 다른 아이들이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최선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다 이것이 다른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통용이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제가 학생을 알고 그 학생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상황과 그 학생의 어떤 마음가짐과 그 학생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제가 거기에 맞게 대입을 시켜서 학생마다의 그런 프로젝트가 나오는 거지 대중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모든 사람한테 이것이 통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의 경험에서는 화장실을 찾았던 경험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의 경험에서는 듣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또 보지 못했던 이거 말고도 많은 정말 제가 오히려 알 수 없고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분들이 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잘 개척을 해서 그 길에 대한 평가로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니 십몇 년, 16년 동안 했던 선생님이 지금 나서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그 방법을 전해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검정고시 해고 재수생들의 전공 역량 그 뭔가를 특별한 걸 해야겠다는 생각 전에 남의 걸 뺏어와서 해야겠다는 생각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개념이 뭔지를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무조건 타인과 소통한다, 무조건 타인과 나눈다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어떤 관계 속에서 내 달란트가, 내 활동이 그 활동한 거가 증빙이 돼서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 생각으로 그것이 증빙이 되고 이것이 지금의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력이 있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이곳에. 문제점이 뭔가. 공모전에서도 우리가 전년상에서 이 지금 현재의 지금의 대안점이 뭔지를 공모전에 대한 걸로 해야 된다. 지금의 문제점이 뭔지, 이 문제점의 원인이 뭔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아웃풋이 뭔지. 그 아웃풋이 빅데이터 컴퓨터학과를 가는 학생한테는 그렇게 본인의 경험과 같이 맞아 들어가서 국문학과를 가는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경영학과를 가는 학생들은 그렇게 의대를 가는 학생들은 그렇게 단 객관적인 어떤 객관적인 룰을 유지하되 이 룰 안에 여러분들의 독창적인 여러분들의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경쟁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붙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은 사실은 떨어진 학생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준비한 학생들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뭐 이제 어수선한 코로나 같은 시대에 준비 못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 순간부터 꿈을 갖고 내가 하는 방법은 객관성 속에서 나의 주관성을 어떻게 잘 보여주냐. 근데 이 주관성도 객관화된 학생부 종합전형 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또 학생부 종합전형을 처음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한테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세상에 없는 거를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것을 만드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고 너무나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얘기들이 앞에서 살짝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안 해보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 말만 들으면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이 무슨 괴물처럼 보이겠어요. 저도 이거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일을 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또 분들도 계시니 예를 들어보면 어떤 분에서는 너무나 이게 잘못 알려져 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질이라는 건 물론 이렇다. 이걸 준비를 하다가 어려워서 어떤 방법 때문에 이걸 본인이 찾지 못해서 포기하시더라도 최소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준비해봤던 그런 학생들이라면 그렇게 세간에서 말하는 그런 얄팍한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런 수법? 뭐 그런 기술로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이 안에서 자신을 찾고 본질 안에서 본인의 삶을, 본인의 생각을, 본인의 미래 비전을, 목적을, 목표를 남들과 타인에 대한 생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대단하게 발견할 수 있는 선물 같은 그런 가치관을,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을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대한 합격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본질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그 프로젝트 빅데이터 하나 제가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죠. 실체를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자를 가리키는 영상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여러분들 거가 아닐 수 있으니까 우선은 그냥 대중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말을 더 이제 해야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5분이 넘지 않게 그렇게 수업을 해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벌써 네 번째 영상까지 이렇게 왔는데 좀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좀 설명을 충분히 하면서 그래도 그 시간을 활용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네 번째 수업까지 여러분과 같이 앉아서 하는 이런 비대면 수업 오늘까지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의 그 증빙서류에 들어가는 게 뭐냐? 전공 역량이다. 전공 역량 어떻게 보여주냐? 그래서 우선 공모전을 갖고 하는 전공 역량 하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든 이렇게 비대면으로 대중 강의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순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공모전을 한 프로젝트를 이제 해서 아이디어를 길러서 그걸 실제 서류를 만드는 과정은 또 달라요. 근데 그거는 또 준비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또 다른 학과를 갖고 어떻게 응용을 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지 아니면 저도
이제 일반적인 어떤 지금 2025학년, 3학년도, 4학년도 이제 앞으로 이제 2학년도 이렇게 오니까 이번 연도에 또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에 대한 얘기들은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과별로의 어떤 그 좌석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자료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